합참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주어졌고, 그럼 도함수는 2차 함수죠. 이렇게 되면서 g 도함수가 f 도함수의 평행 이동형들의 곱수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극값이라는 것은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기는 점이죠. 이 두 점에서 g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긴다. 부호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뭐 다항함수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넣으면 g 도함수는 0이 되겠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2차 함수와 이 2차 함수의 곱신 이 4차 함수의 근이랄까요? 근의 후보로서 얘네 둘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자, 평행이동을 했다. 부호 변화도 생겨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얘 또는 얘의 근이다. 이런 정보까지 우리가 처음에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러면 f 도함수를 먼저 생각해야겠네요. f 도함수의 평행이동형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f 도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평행이동한 f 도함수 x-a나 f 도함수 x 플러스 a나 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둘의 곱수로서 얘는 부호 변화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부호 변화가 생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f 도함수가 x축과 접한다면 그것을 평행이동시킨 f 도함수 x-a나 f 도함수 x 플러스 a도 부호 변화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 그렇다? 그러면은 f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알파고 베타라고 했을 때 만약에 f 도함수 x-a가, 즉 a가 근과 근 사이의 교점보다 좀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졌다 합시다. 그러면 이걸 왼쪽으로 평행시킨 애도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이 되면서 하나, 둘, 셋, 4개의 근을 갖게 돼요. 그리고 확인을 했을 때 극점이 더 많아집니다. 얘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시간적으로 좀 줄여야 되니까 바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f 도함수 a를 이제 그리겠죠. f 도함수 a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평행이동 a만큼, a는 양수라고 했어요. 여기를 알파라고 적고 베타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이 크기만큼이 a다. 그래서 f 도함수 a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녀석은 이쪽으로 이동되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a만큼이죠 이게. 물론 이 평행이동되는 이 정도가 대칭축을 벗어나는 좀 더 지나가거나 좀 더 부족하거나 하는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대칭적인 상황을 먼저 고려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칭적이지 않은 것들을 체크하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서 대칭적인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의 왼쪽에 있으면은 얘는 플러스이고 얘를 쭉 가서 플러스겠죠. 그러면 그 둘의 곱수로서 g 도함수도 플러스겠구나. 이 구간으로 들어가면 f 도함수 x 플러스 a는 음수죠. 그러나 얘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음수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음수입니다.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자, 이제 이 구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f 도함수 x 플러스 a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부호 변화가 안 생기는구나. 이 점에서 안 생기는구나 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f 도함수의 대칭축에서 이 둘이 만나는데 그때 둘의 곱수로서의 g 도함수는 부호 변화가 안 생긴다. 자, 이제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얘도 플러스 쟤도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바로 이 지점이 문제에서 말했던 2분의 1이었고 여기가 2분의 13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간격은 정확하게 6인데 그것이 A의 4배에 해당되는 것.
2였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인데 a가 2분의 3이니까 여기는 2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니까 여기는 2분의 7인 거 알았습니다. 합해서 7이 돼야 되니까 5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f 도함수는 fx의 최고점 계수가 1이었으니까 얘는 최고점 계수 3이면서 근이 2와 5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부정적분을 해서 fx를 찾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테니 질문에서 물었던 얘는 a가 2분의 3이고 a가 2분의 3이고 f1은 20이 되니 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문항의 체크 포인트는 첫 번째 g 도함수는 4차 함수이고, 그 다음에 f 도함수의 평행 이동형인 도함수의 곱수로 표현이 되는데, 도함수, g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단 2번만 있어야 된다.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된다. 그랬을 때 f 도함수는 이렇게 x축 위에 있거나 x축과 접하게 될 경우 부호 변화가 안 생기니까 g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길 수 없다. 그렇다면 fx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겠구나.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되는데, f 도함수를 a만큼 평행시킬 때 이 지점이 요 지점 대칭축이 되도록 이동시키고,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대칭축을 지나도록 이동시킨다면, 즉 a가 근과 근 사이 거리의 정확하게 절반인 지점이 되도록 하게 되면, 보다시피 도함수 부호 변화가 딱 두 점에서만 발생하게 되고, 그 두 점의 이름을 하나는 2분의 1, 하나는 2분의 13이라고 줬으니까 대칭축은 2분의 7일 거고, a도 이미 찾았으니까 2분의 1로부터 a 2분의 3만큼 갔다. 아, 근 위치 알겠구나. 이렇게 근도 알았고 개수도 알았으니 식이 완성이 됐구나. 부정적분을 통해서 함수식을 찾고 f0 정보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 찾았으니 이제 대입하면 되겠구나. 자, 22번 문항치고는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알지만 사용된 사고방식은 꽤 좋습니다. 지금 저는 문항을 22번부터 역순으로 갈 거고, 변별력이 높은 문항 중심으로 해설을 계속 할 거예요. 공차가 자연수, 그러면 등차 소열은 직선이니까 오른쪽 위로 갈 텐데요. 이것과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자, 직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제 그을 거예요. 이렇게 긋는데 n번째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n번째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n번째 녀석과 이 n번째 녀석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다른 그런 상황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요 사이에는 총 n-1개의 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대칭의 중심인데 그 대칭의 중심에 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대칭의 중심은 항이 아니다. 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 n-1은 이제 당연히 짝수였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좌우만큼 나눠져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항들이 총 몇 개가 되는 거냐면 2분의 n-1개.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n-1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정보들을 차례차례 써봅시다. 이 얘기는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항으로부터 항수 마이너스 1d, 그리고 2n번째라는 것도 항수, 그 다음에 첫 항 플러스 항수 마이너스 1d 공차. 이 문제에서는 공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첫 항 대신에 첫 항의 2배는 이제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d다. 이걸로 바꿔서 풀어야 될 겁니다. 바꿔서 풀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128이라고 했어요. 128이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m으로부터, 자, m으로부터
2분의 n 플러스 1번째가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에 2분의 n 마이너스 1개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자 이렇게 설명합시다. 여기 n번째죠. 여기 2분의 n 마이너스 1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항들의 합이 64가 되어야 된다. 64가 되어야 된다. 2의 6승이다 이런 얘기죠. 2의 6승이다 합이요. 그러면 이제 씁시다. 2분의 항수는 정확하게 몇 개죠? 항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가 n 플러스 1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n 플러스 1개입니다. n부터 2m까지는 n 플러스 1개예요. 그 중에서 여기는 2분의 n 플러스 1개다 이런 뜻입니다. 2분의 n 플러스 1개이고 그 다음에 첫 항의 2배. 여기서 첫 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녀석이니까 이게 여기가 첫 항이죠. 첫 항이라서 이 녀석이 첫 항인데 이 녀석은 첫 항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수열 전체에서 첫 항은 당연히 A1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A1 플러스 항수 마이너스 1D다. 항수 마이너스 1D. 항수가 몇 개? 여기 이름이 A의 2분의 3m 플러스 1이니까 이게 항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1을 빼야 되니까 3m 마이너스 1D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게 요 항이에요. 이 항이에요. 그리고 2m번째 항은 2m번째 항이 아니라 첫 항의 2배 한 다음에 항수는 2분의 플러스 1기였으니까 항수 마이너스 1D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2의 6승이다. 지금 제가 혹시 여기서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을까봐 2의 A의 이거예요. 3m 플러스 1 이거 첫 항의 2배 했다가 항수가 2분의 플러스 1개니까 항수 마이너스 1D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좀 계산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돼서 다시 또 계산으로 갑시다. 자 계산이 참 문제가 많죠. 계산이 조금 어렵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오른쪽으로 남겨주고 n 플러스 1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좀 해야죠. 2a 쓰고 그 다음에 3m 마이너스 1 자 d 그리고 2분의 n-1t 그것이 2의 8승이다까지 씁니다. 2의 8승이다까지 썼어요. 자 그런데 이 a는 아까 전에 뭐였냐면 얘였죠. 이제 묶읍시다. d는 바깥으로 빼고 이 a는 마이너스 3m 플러스 2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쓴 겁니다. 그 다음에 3m 마이너스 1 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2에 n-1d를 할 건데 얘는 사라지고 1까지 더해지면 2분의 n 플러스 1이 이렇게 돼버려요. 결국에는 이 또 보냅니다. 앞으로 또 보내면 n 플러스 1의 제곱의 d가 2의 9승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n 플러스 1이면 2의 제곱이니까 d는 공차는 2의 7승. 근데 2로만 구성이 돼야 되니까 n 플러스 1 아까 n 플러스 1 짝수라고 했습니다. n-1이 짝수라고 그랬고 n-1이 짝수니까 n 플러스 1도 짝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2의 제곱이면 2의 4승이니까 2의 4승이면 아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구나. 그러면 2의 5승 2씩 떨어지니까 2의 3승 그 다음에 2의 1승 이렇게 되겠구나. 문제에서는 공차들을 모두 더하라고 했으니 이걸 모두 더한 게 170이었다. 정리를 해볼게요.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으니 오른쪽 위로 가는 녀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보에 의하면 대칭의 중심은 수열이 아닙니다. 수열의 항은 아니에요.
n번째 녀석과 2n번째 녀석의 항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다르구나.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이 수 전체는 n 플러스 1개이고 사이에 있는 것은 n-1개이며 그 n-1개들을 이렇게 나누어 갖는다. 이걸 통해서 여기 요 녀석이 누굴까 생각할 수 있겠더라.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m으로부터 2분의 n 플러스 1 더한 것이다. 그럼 이제 첫 항, 여기에서 첫 항은 얘죠. 이게 끝항이 될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64라는 것을 이용하고 싶다. 자, 2분의 여기 전체 항수는 얘죠. 항수. 그 다음에 요 수열의 첫 항은 얘인데 얘를 2배하고 그 다음에 항수에서 1을 빼야 됩니다. 항수가 2분의 n 플러스 1개니까 항수 마이너스 1d 한 다음에 여기서 2의 1을 처리를 잘해주라. 2의 1을 처리를 잘해주자. 2의 1을 처리를 잘해주면 공처럼 묶인다. 묶이면서 처리를 해봤더니 제곱수가 나오더라. 오른쪽도 2의 거듭제곱과 관련된 건데 그러면은 n 플러스 1은 2의 거듭제곱꼴만 가능하고 그거에 맞춰서 d를 결정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 문제를 마무리 질 수 있어요. 자, 15번 문항인데요. 15번 문항을 봤더니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AC 길이를 주었고 면적이 40이다. 이렇게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마음대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빈칸을 채울 때 보니까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라. 근데 아마도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이거를 알파라고 두면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 여기서도 코사인 법칙을 써라. 그런데 이게 10이 꼈다. 그리고 BC 길이 쓰고 CD 길이 써라. BC 길이 쓰고 CD 길이 쓰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문제에 보니까 BC 길이 쓰고 있고 CD 길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가 마주보는 거는 AB죠. 자, AB입니다. 그 AB 길이를 아까 뭐 K라고 들어갔나? 했을 거예요. 그럼 AB 길이를 K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2배의 X와 10을 곱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ABC에서의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럼 ACD에서의 코사인 법칙은 2 곱하기 10 곱하기 Y 그리고 10의 제곱 그리고 Y제곱 빼기 K제곱. 이게 맨 처음에 빈칸을 채우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라고 나왔나요? 가라고 나온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이쪽에서 조금 정리를 하면요. 이쪽에서 정리를 하면은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20을 바깥으로 빼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20을 바깥으로 빼면 이렇게 빼면 x는 x제곱과 나눠서 x가 되고 x분의 100-k제곱이 되리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20 빼고 그 다음에 이제 y로 y제곱 나누면 이렇게 되고 y분의 100-k제곱. 이게 문제에서 말했던 첫 번째 k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았으면은요. 이제 이걸 알았으면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y를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넘기면은 x 빼기 y라고 되고 그 다음에 x 빼기 y가 되고 100-k제곱으로 묶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y분의 1 빼기 x분의 1이 됐을 거고 다시 통분까지 해야 되는 통분을 하게 되면 여기는 xy 곱에 대해서 x 빼기 y다. x와 y는 같지 않으므로 약분을 해라. 그러면 xy 곱은 100-k제곱이다.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ABCD의 면적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를 보면은 뭐 요기각을 써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면적은 2분의 k제곱에 180-2알파니까 그냥 2알파죠. 그 다음에 이쪽의 면적은 2분의 1 xy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문제에서 얼마나 나왔냐면 40이라고 나왔습니다. 40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거 계산해야죠. 여기 계산을 해보면
k제곱에 xy는 100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이거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사인 2알파는 100으로 80을 나누게 되는 5분의 4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인 2알파는 5분의 4라는 거 알았는데 질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질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BD 길이와 반지름의 비를 구하고 싶다고 나왔습니다. BD 길이. 그럼 BD 길이는 BD를 바라보는 각이 뭐 여기라고 할까요? 여기라고 할게요. 2알파니까. 그래서 사인 2알파 그게 바라보는 게 BD. 이것은 지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BD 대 반지름의 비는 BD는 반지름의 비는 2R 사인 A 대 얘의 비가 되고 여기가 1이면 여기는 1.6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처리된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결국 A, B, C에서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A, C, D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할 때 여기서 BC를 X로, 그 다음에 BD를 Y로 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정보로는 거기서 나온 정보를 갖고선 이건 여기 풀이상에서 얘네들이 같다는 걸 통해서 식 정리를 할 때 Y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서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 XY 곱수에 대한 정보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XY를 여기 변해가는 식으로 나타내줘라. 그런 다음에 전체 면적을 뭐가 나오도록 하냐면 K가 나오도록 이쪽에서 면적 뽑아내고 또 이쪽에서 면적 뽑게 되는데 면적 뽑을 때 X 곱하기 Y가 나오고 그때 K제곱이 사라지게 되면서 요 각에 대한 정보가 나오더라. 이 각에 대한 정보는 왜 필요했냐면 이 각과 BD와 지름 간에는 사인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 각에 대한 정보가 왜 필요했는가? 이 각이 바라보는 편이 BD였고 이 각과 BD와 지름 간에는 사인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BD와 반지름 간의 관계를 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최신의 트렌드는 14번을 가장 어렵게 내는 편 같아요. 생각보다 변별력 높은 문항들이 15번보다는 14번 쪽에 많이 배치된 것 같습니다. 이번 4월 모의고사에서 제일 괜찮은 문제가 14번이 아닐까 싶어요. 22번도 괜찮긴 한데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었고 21번은 좀 정확한 계산? 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뒀다면 14번은 여러 가지를 많이 묻습니다. 자, K가 마이너스 3일 때 극한값, 극한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이걸 풀 때 fx를 k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축 밑으로 내려간 걸 올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함수를 이동 안 시키고 저는 y축을 한번 이동시켜 봤어요. y축을 그러면 마이너스 k만큼 이동시켜서 이해하는 게 어떨까? 이 문제는 그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저는 이 부분만 보고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이걸 fx-2라고 했을 때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 마이너스 1이었던 게 1로 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왔을 겁니다. 이렇게 와서 이제 2일 때 밑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관점을 달리해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x축으로 이만큼이라면 y축은 마이너스 이만큼이겠네. 그러니까 y축은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했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y축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y축이 이렇게 가는 거죠. y축이 이렇게 가면서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저는 fx를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 y축을 역으로 이동시켜 보는 게 어떨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일 때라는 것은 k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y축은 3만큼 이동시킨 거죠. 그죠? 함수는 마이너스 3만큼이겠지만 축은 오른쪽으로 3만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을 3인 쪽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y축이 이렇게 되도록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y축 이해가 됐고요.
이제 절대값 그래프 올리긴 하겠지만 뭐 여기만 보면 되니까 절대값 그래프잖아요. 지금 얘가 여기의 0에서의 좌극한 0이고요. 0에서 함수값도 0이니까 맞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다. 그거는 이제 디귿 때문에 제가 이런 사고방식을 생각하게 된 건데요. 일단 니은까지는 무난하게 끝냅시다. 니은은 뭐냐면 0에서 연속이 된다. 0에서 연속이 되려면 0에서의 좌극한이 있겠죠. 이것과 0에서의 우극한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f의 0에서의 좌극한은 1이죠. 이건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이제 0에서의 gx의 우극한. 근데 0에서의 gx의 우극한이라면 fx-k죠. 이거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절대값 그래프를 그린다 하더라도 절대값 그래프를 한번 대략적으로만 그려봐도, 이거는 제가 지금 일단 대충 그려볼까요? 절대값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고 꺾이고 내려간 거 올라가고 그 다음에 0으로 가다가 다시 위로 한 칸 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식이 되는데,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뭐를 의미합니까? 뭐 보면은 어차피 지금 0이죠. 잠깐만요. 0이 들어가면 즉 마이너스 k의 우극한에서 마이너스 k 우극한에서 fx를 갖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k의 좌극한 절대값 그래프. 근데 이 절대값 그래프를 봤을 때 특정한 점에서의 좌우극한 크기가 아무리 커봐야 1인데 1을 못 넘는데 값이 2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이제 디귿이 포인트입니다. 일단 함수의 곱이 0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0에서 연속이 되어야 되죠. x는 0에서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fx의 0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좌극한은 1이고 그 다음에 0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니까 gx는 0에서 0이 돼야죠. gx는 0에서 0이 되어야 한다. 그죠? 0이 되어야지 연속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gx가 뭐였습니까? 절대값 fx-k였습니다. 그러면 0이 들어갔을 때, 즉 0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가 근이어야겠네요. 근이어야 되니까 근이 되는 애가 마이너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고 그 다음에 2도 있죠. 그리고 3도 있고 4도 있었다. 일단 여기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제한을 걸고 이제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미분계수 좌우 미분계수가 동일하다 이건데요. 좌우 미분계수가 동일하다 이런 얘기인데, 얘를 미분하게 되면 f 도함수 x의 gx 그리고 fx의 g 도함수 이렇게 됩니다. 제가 미리 절대값 그래프는 그려놨어요. 지금 절대값 그래프 그려놨는데 0에서다 이건데, 0을 집어넣으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방금 전에 연속이라는 이 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여기 0이 됩니다. 얘 때문에 여기가 0이 돼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여기만 따지면 됩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은 얘가 0에서 연속이 되어야 하니까 0에서 연속이 되려면 G0이 0이어야 된다. G0이 0이어야 된다. 그럼 G0이 0이라는 것은 F-K가 0이어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K가 X축과의 교점이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걸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X는 0에서 G는 무조건 0이 되니까 고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관문이고, 자, 이제 두 번째 관문은 뭐냐면 0에서
좌우 극한을 따졌을 때 F는 좌극한이 1이고 우극한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때 gx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부터 봅시다. 자, k가 아까 1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x축으로 1만큼 평이동 시킨 거고, 그러면 y축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y축이 되는 거예요. k가 1일 때. k가 1일 때 y축이 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y축 이하가 됐으니까 0에서의 좌우 미분계수 보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0에서의 우우 미분계수 보면 1이 되죠. 같네요. 그래서 k가 1일 때 가능하다. k가 1일 때 가능하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은 함수를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시키는 거니까 축은 오른쪽으로 1만큼 평이동시켜야겠네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y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y축이 되면서 0에서의 좌우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인데 0에서의 우우 미분계수는 0이 되면서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k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은 y축을 이만큼 평이동시켰다는 얘기죠. 이게 y축이 되면서 0에서의 좌우 전부 0이 돼서 곱할 때 된다. 이제 k가 마이너스 3이면 y축을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 되고, 그때의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 곱했더니 같은 값이 안 나와서 탈락. 이제 k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은 y축을 4만큼 평이동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좌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 우 미분계수 1이 되면서 곱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따라서 가능한 k들을 모두 다 더하면 마이너스 5다. 자, 이 문제는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y축을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함수를 이동시키려니 그림 너무 많이 그려야겠더라. 근데 그림은 냅두고 축만 이동시키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x-k의 의미는 함수를 x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시키라는 의미지만 축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k만큼 축을 이동시키면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문항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 문항을 봤더니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의 합이 15이고 이제 n이 5 넘어선 다음부터는 차이가 이렇더라.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이 15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이 있을 거고요. 여섯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으로부터 5가 더해진 거죠. 얘네들의 합이 또 뭐가 돼야 되냐면 15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이 15인데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은 여기 5가 더해지면서 10이 되겠구나. 그러면 세 번째 항,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항인데 일곱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으로부터 다시 5만큼 더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은 5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네 번째 항과 여기는 0이 됐겠네요. 이걸 싹 다 더했을 때 얘네들에 대한 정보는 문제에서 6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4개의 다섯 번째 항이 나오면서 이게 30인가요? 그러면 얘는 6이다.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간단하게